자, 지난 시간에 12운성 개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 설명드린 내용을 자꾸 이렇게 반복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그 개념을 숙지를 하시면 됩니다. 하셔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감명을 하실 때 기본적인 십성의 성향 또 어떤 지금까지 우리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이렇게 같은 글자의 차이라든지 그러면서도 그 안에 내밀하게 담겨져 있는 그러한 것들을 구분하는 거. 이를테면 이렇게 이제 경자도 상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상관이 되는 거고, 전 시간에 봤던 이제 을사도 상관이 되잖아요, 그렇죠? 상관이 되는데 이건 그 같은 상관이지만 이거는 사지의 상관인 거고, 그렇죠? 사지의 상관인 거고, 이건 이제 그 욕지의 상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관의 모습인데 이 12운성을 대입을 해보면 그냥 상관이다라고 십성으로 이렇게 뭐 드러내고 표현하고 이런 뭐 오지랖이고 지나치면 이런데 이건 사지니까 사람이 죽어서 죽을 무렵에 있는 에너지가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이렇게 정신적인 에너지, 형이상학적인 에너지, 철학적인 에너지 이런 걸 쓸 수 있는 상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욕지는 어때요? 뭔가 그러니까 같은 상관이지만 꾸미고 표출하고 화려하게 드러내려고 하고 하는 그런 성향인 거죠. 다른 거죠. 같은 십성으로 보면 동일한데 여기다 12운성을 대입을 해보니까 또 다르더라. 여기다가 또 예를 들어서 이 해중에는 사궁에 로광으로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좌법인 거예요, 선생님. 좌법. 사궁인데 사궁의 임자는 왕이고 계자는 록이고 하니까 사궁에 로광으로 들어있는 거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욕궁에 예를 들어서 병화도 걸록으로 들어있는 거고, 그렇죠? 록좌 되는 거죠. 욕궁 록좌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경금도 이게 무토 같은 경우도 여기도 다 화토동법이니까 여기도 생이잖아요, 그렇죠? 록생으로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놓고 사도 보면 이게 여명이 쓰기에는 이게 일지 배우자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식이 생기면 견관하기가 쉬운 거죠, 그렇죠? 자식이 생기면 남편을 밀어내기가 쉬운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 사화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렇죠? 이 병화하고 경금이 화극금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칠살로 상관 경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관 경관의 성향이 더 강한 거죠. 그래서 경자까지를 경자 을사를 둘 다 여명으로 놓고 볼 때 경자를 고란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을사를 뭘로 보는 거예요? 을사를 고란에 포함을 시킨단 말이에요. 요렇게. 그러니까 같은 그런 성향에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다 보면 이게 다 이치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경자가 또 수로 보면 자수니까 차가운 물일 수 있잖아요. 해자축의 자수니까. 사는 사오미의 화의 이런 에너지를 쓰는 거고. 그러니까 경자가 큰 바위가 되고 금생수 목생화인데 이 수기의 차가운 에너지를 더 조장을 하기 때문에 아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온기하고 그러니까 냉기 이런 음양 기운이 잘 맞아야 이렇게 잘 날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무자도 여명이 이렇게 무자스럽기가 자식을 얻기가 어렵고 경자도 이렇게 얻기가 어려운데 이 무자는 기본적으로 경이 경자사가 되는 거예요. 경자사. 여기는 자식을 원천적으로 갖기가 어렵다라는 거고 키우기가 어려운 개념이 되는 거고 여기는 낳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자궁이
쉽게 하면 아기 집이 차가워서 아기가 잘 안에서 자라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뭐 실제 감명을 할 때 이런 것까지 따지거나 뭐 들어가거나 이럴 계제도 없어요. 이런 거 궁금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원리를 따져보면 이게 다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링크하는 관법 중에 하나가 뭘로 들어간다? 이게 12운성이라는 거죠. 천간을 그대로 보면 이게 무고, 경이고, 을인데 놓여져 있는 자리나, 그러니까 자월의 경금일 수도 있고, 그렇죠? 경자일 수도 있고, 그러면 자월은 이거는 내가 직업성으로 쓰는 거고, 부모 환경으로 쓰는 거고, 계절적으로 쓰는 거고, 만약에 자년의 경이다 하면 내가 초년 환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기본 개념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게 확장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시면 된다. 응용을.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 첫 번째가 이 장생이죠, 그렇죠? 장생. 생육 대로 갈 때 장생. 그러니까 뭔가 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양육을 하다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태어났다라는 거는 이 출발의 개념이죠, 그렇죠? 출발의 개념. 이거를 12신살에서는 지살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지살. 지살을 얘기를 할 때 뭐 광고, 선전, 뭐 간판 이런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그 전에는 그죠? 절태 양생, 이게 포태 양생. 그러니까 그 전에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을 어때요? 그냥 안에서 편안하게 내가 밖에 나갈 생각,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입대될까 못 될까 이렇게 불안불안하다가 이미 착상이 돼가지고 안에서 편안하게, 아니, 뭐, 뱃속에 할 일이 뭐가 있어. 잘 엄마한테 이렇게 케어받으면서 자랄 수 있는, 양육되어지는 그런 과정인데 뭔가 생명체로 처음 딱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양간 같은 경우는 인신사회에 많이 걸리고 출발하는 자리에 음간 같은 경우는 좌우묘유에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음간이 됐건 양간이 됐건 어쨌든 새롭게 시작한다. 출발한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그러한 에너지. 이러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뭔가 애써서 출발하려고 시작하려고는 하지만 그 에너지의 동태나 형태는 어떠냐면 아직 어때요? 홀로서기 하기에는 태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어떤 생명체로 엄마 뱃속에 있다가 유형화돼 가지고 생명체로 세상에 나오기는 했지만 내가 뭔가 자립적으로 주도적으로 즉 생지이기 때문에 뭔가 양간 같은 경우 출발하려고 하는데 혼자 자립을 해가지고 홀로 뭘 이렇게 시작하기에는 아주 부족한 에너지. 그래서 이걸 다른 별칭이 후원성, 후원의 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반드시 서포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포터. 왜? 생이라는 거는 일간을 말 그대로 생해주는 기운이잖아요, 그렇죠? 생해주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병인일주다, 아니면 임신일주다, 이렇게 무인이다, 갑병무경인. 이렇게 이제 갑은 해로 붙으니까 일주로는 못 붙죠. 갑병, 무경, 임. 경도 예를 들어 사로 붙으니까 이제 못 붙어요. 못 붙는데 이렇게 병인이나 임신이나 무인은 일지에서 이거는 편인, 칠살이 그러한 모습을 띄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에너지가 십성으로도 인성이고 12운성으로도 장생이고, 그러니까 인성은 부모, 학문, 명예 이런 것들이잖아요. 자격 이런 것을 통해서 일간이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지에 장생을 놓으면 학당 귀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학당.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학원, 옛날로 따지면 서당 있잖아요. 그러한 배우고 익히고 학문, 예술 이런 쪽에 관련된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직 어린애니까 뭐예요? 우리 어린애 나면 부정 타지 말라고 이렇게 옛날 보면 금줄 이렇게 둘렀잖아요. 그럼 금줄 둘렀으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으로 뭐 맞죠, 그렇죠? 신생아가 이 저항력이나 면역력이 약하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차단하는 효과도 있고 또 애 낳았으면 무슨 애 옷 테이피라고도 하고 뭐 주변에서 이렇게 좀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도움도 주고 이런 것들이 뭔가 주변에서 이렇든 저렇든 내가 생을 출발을 하니까 이렇게 좀 도움을 받는, 도움을 또 상대방이 주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의미는 이게 강보에 쌓인 아이. 그러니까 예전에 뭐 무슨 드라마 소재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애를 막 낳는데 부모가 키울 역량이 못 해가지고 부잣집에다가 쪽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잘 부탁드립니다. 뭐 이러면 어느 날 갑자기 물론 뭐 이렇게 그거 애 울고 추운 겨울날에 이렇게 밤중에 울고 있으면 그 어느 사람이 그걸 나 몰라라 하고 그걸 버리는 사람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케어받는, 보호받는, 주변에 후원받는 그런 에너지가 장생해요. 근데 이 인성장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통 윗사람, 윗전을 얘기하는 거거든. 요즘 말하면 어떤 그 자격, 학문도 얘기하는 거고 공부도 얘기하는 거니까 공부에서 내가 보호받는다. 윗사람으로부터 보호받는다. 이런 인덕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어때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린애니까 뭘 이렇게 그 판단 능력이나 사리 분별이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너무 받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고마움을 어때요?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다가 요런 일지장생 같은 경우를 만약에 편인으로 가질 수 있으면, 편인은 남녀 공이, 이거는 그 모친 성향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이 어떤 그 살에서 보면은 효신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일지 자리가 원래 배우자 자리고, 그렇죠? 중년의 그런 자리고 한데, 그런 자리에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배우자 자리에 배우자 성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모친의 영향력이 강한 거죠. 모친의 영향력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적당하면 일간이 잘 받아들여가지고 이러한 학당귀인이나 주변의 도움을 내가 고맙게 생각한다든지 후원의 기란작용이 나타나거나 이럴 수 있는데 이미 그죠 편대편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그 우리 십성의 구조에서 이렇게 그 살펴봤듯이 일간하고 에너지가 같게끔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뭐 이렇게 편모의 에너지라고도 표현을 했고, 그러니까 받기는 받는데 뭔가 이렇게 안정적이거나 조화스럽게 받거나 이런 상태가 아닌 이게 사고의 작용이나 현실적인 주변의 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게 편인, 십성으로 또 편인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데 예를 들어 묘라든지 인이나 이런 게 더 겹친다라고 하면 효신은 탈식하죠. 그렇죠? 탈식하는 이런 에너지. 그래서 주변에 이런 어떤 도움이라든지 인덕을 고마워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이 지나치게 될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그게 지나쳤을 때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고 항상 이게 제극인의 현상을 칠 수가 있고 재성이 들어오기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중년 이후 결혼하고 나서 이런 뭐 여성분 같은 경우면 시댁 간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남자 같은 경우는 고부 간의 갈등이라든지 뭐 지나치면 마마고이라든지 마마거리라든지 마마고이라든지 이런 성향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장생인데 어쨌든 장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 12운성 중에서도 상당히 어떻습니까? 길성이에요. 길성. 간목 같은 경우는 이게 일지로 자리 잡을 수가 없죠. 그렇죠? 자수밖에 인성 중에서는 없으니까. 근데 해년이나 해월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해월의 간목이다라고 하면 간목이 이 해월의 월지의 환경에서 생을 받는데 그게 장생으로 12운성으로 놓여져 있으니까 이건 이제 부모 환경 내지는 사회 환경, 직업적인 환경 이런 성향에서 조금
이렇게 일지에 놓여 있는 것보다는 어때요? 조금 더 보편적으로 넓게 다양한 형태로 그러한 장생의 기운을 내가 누릴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동태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생은 뭔가 이렇게 홀로서기를 한다든지 독립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약하다라는 거죠. 왜? 후원성이기 때문에 그 후원의 그런 그 혜택을 입어서 내가 영위하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을 하든지 어떤 그 홀로서기를 할 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자가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도움을 항상 받으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뭐냐면 그만큼 어린애다운 그러한 그 짓을 짓이라고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런 걸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여울 수가 있는 거죠. 자수도 만약에 욕지로 달라붙으면 그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장생으로 인성이 있어도 장생 기운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한 그 행위들을 합니다. 행동들을 하고 하다못해 주변에서도 애들이 천진난만하게 놀면 이게 귀엽거나 아니면 어른들이 집안에 와가지고 귀여운 짓 하는 애들이 있으면 그냥 용돈이라도 주고 가잖아요. 그런 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딱 맞는데 그게 아니고 막 이렇게 제왕, 걸록 뭐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뭘 치고 나가서 물론 운에 따라 그런 자격력이 드러나려고 하는 때가 있을 수는 있지만 원천적으로 장생 기운은 홀로서기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홀로서기를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어때요? 그러한 든든한 후원자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떤 리더보다는 참모의 역할이 잘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적인 성향보다는 사업적으로 내가 어떤 자립성가하는 그런 성향보다는 이게 다 그렇죠? 뭔가 이렇게 인성이 이렇게 인중의 병화가 일간을 생하는 그렇죠? 이렇게 해중의 임수가 일간을 생하는 그리고 이거 여기는 이제 조금 이제 관의 장생을 하니까 좀 덜할 수가 좀 있는데 이런 구조들 관이 장생을 해서 어쨌든 여기도 공통성을 가질 수 있는데 관이든 인이든 다 작용하는 것들이 조직 생활이라든지 이런 쪽에 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사업의 어떤 이런 홀로서기를 해서 내가 개척해나가는 그러한 구조보다는 이렇게 좀 공부하고 배우고 익혀서 이런 직장명이라든지 조직제라든지 학계라든지 이런 쪽에 뭔가 몸을 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제 장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장생은 상당히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작용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타성에 젖어버리면 타성에 젖으면 그걸 받아도 고마운 거를 좀 잘 몰라 하는 이런 성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어서 갑에는 그죠? 이거 이제 12운성을 지지로 이렇게 쭉 놓고 돌리다 보면 이렇게 병인하고 무인하고 여기 임신 음간 같은 경우는 계묘. 그래서 보통 그 정유라든지 정유는 화토동법 하면 기유잖아요. 이게 화급급 하는 것 같지만 화토동법을 하면 일간이 생하는 거거든요. 일간이 생하면 계묘라든지 정유라든지 기유라든지 이런 글자들은 원래는 일간을 양간같이 생하진 않죠. 그렇죠? 근데 12운성의 음포태의 기준으로 따지면 생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 같은 거 일간을 오행으로 생하고 들어오면 그러면서 이 어떤 그 장생 기운을 12운성으로 장생을 가지면 그걸 학당귀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일간이 이렇게 음포태로 생하면서 장생 기운을 받으면 그거를 문창귀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편인으로 생하면 문곡귀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문곡, 문창, 학당 이런 에너지들이 다 뭐냐면 배우고 익히는 학문적인 그러니까 지혜스럽고 총명하고 총기가 있고
이런 에너지로 다 판별하는 거고 그러한 방편을 통해 가지고 생의 어떤 그 수단을 또 진로를 정한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글자들이 보면 정유나 그렇죠? 정유나 이렇게 계유나 계묘나 이런 글자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을귀인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 이게 12운성이나 이런 에너지들을 그대로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받아가지고 이걸 만약에 일주로 놓여 있으면 이게 길명이다. 길한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많이들 보편적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와 이유가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12운성으로도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놓고 보면 병인하고 임신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거죠. 그렇죠? 같은 장생을 놓고 있어도 병인은 막 일출지상에 그렇죠? 일출지상에 범인자 호랑이를 놓은 거고 또 여기는 금수로 그렇죠? 금수로 어쨌든 수렴하고 둘 다 학계라든지 이런 쪽에 있을 수 있는데 성향은 사뭇 어때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면서 이 인성이 하나 더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인성들이 지금 단순하게 장생만 가지고 봤는데 팔자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 인신 이러한 그 해 인신 사해 같은 경우들은 지지에 뭘로 걸릴 수 있냐면 인사신 사명에 걸릴 수가 있어요. 특히 인성이 형을 친다라고 하면 이 인성이 뭐예요? 꼬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스스로도 이게 만약에 인사로 놓였으면 이게 폭발성인 거고 맞잖아요. 목화는 폭발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가감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 성정이 급하고 당연하죠. 인성인데 여기에 사화가 있어가지고 인사로 항상 옆에서 형을 하고 있다고 쳐보세요. 계속 그렇죠? 그러한 마음의 작용을 자극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변동이 있고 이렇게 자기의 성정이나 이런 것들이 기복이 심할 수 있고 이걸 속내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저 사람 성격 참 유별나다, 성격이 불같다, 아니 뭐랄 같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장생 같은 에너지는 이게 인성에 많이 붙거나 인성은 생각이잖아요. 생각이라고도 보고 어떤 그 지식, 지혜라고도 보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신사에는 그런 에너지들이 걸릴 수 있고 좌우묘유 또한 마찬가지예요. 좌우묘유들도 이게 뭘로 걸려요? 이게 다 이렇게 다 그렇죠? 형이나 파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 성향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생은 기대와 관심 속에 태어난 아이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내가 그 받는 그런 에너지니까 올해 그렇죠? 가불목들이 다 인성으로 물론 간목 같은 경우 천간에 지지 해수를 올리면 그렇죠? 임수는 장생 기운인 거죠. 어떻게 보면 지지에 있는 에너지가 올라가서 임수의 모습으로 있는 거니까. 그리고 편인식 시인이 되면 이건 다 설명드린 거고 길작용을 한다. 그래서 다 인신사에 걸린다라고 하면 새로운 환경, 시작, 출발을 의미하는 활동적인 인자가 되고 사람으로 보면은 이렇게 그 윗사람, 어떤 인덕, 스승, 이런 어른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애기의 심정이니까 뭔가 호기심도 있고 해보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있지만 이게 뭐 양인이라든지 제왕이라든지 걸록이라든지 겁재라든지 이런 성향은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른 주에 다른 글자들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정화라든지 임수대비 개수라든지 뭐 지지에 그런 글자들이 없다라고 하면 투쟁하거나 이런 투쟁 성향 이런 거는 아니다. 순진, 귀염,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이런 성향인 거고 원만하고 일단은 후원성이다. 후견성이다. 장생은.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생 딱 떠올리면 그러니까 12운성에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양지하면 이건 뭐 상속성이다. 이렇게 생하면 이거는 후원성이다. 이렇게 이런 그리고 뭔가 배우고 따르려는 아까 이제 학당교인 이런 기질이 있다고